양미 씨, 우리 어제부터 일일할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리 놀래? 놀라니까 눈이 동그래지셔서 더 귀엽네. 하, 나 어제 회식 때 우리 영미 씨한테 반했잖아. 어디서 그렇게 술 따르는 법을 배웠어? 맨날 영미 씨랑 술 마셔야지. 근데 오늘 향수 나 만나려고 뿌린 거야? 아, 참, 맨날 왜 저래?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오대리한테 불똥 튀면 어쩌려고 그래? 부장님, 그만하시죠? 지금 그거 성희롱이에요. 뭐? 성희롱? 아니, 신입 귀엽다는 말도 못해? 아하, 윤 과장 지금 질투하는 거야? 말을 하지 그랬어. 질투라뇨? 어제 회식 때도 영미 씨에게 내내 그러셨잖아요. 영미 씨 표정 안 좋은 거 모두 다 눈치챘는데 부장님만 모르셨나 봐요? 예쁜 걸 예쁘다 하고 귀여운 걸 귀엽다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영미 씨도 가만히 있는데 윤 과장이 왜 그래? 참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아휴, 영미 씨도 가만히 있지 말고 단호하게 말을 해요. 영미 씨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이것 봐, 박영미 씨.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기어올라? 명예훼손,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이번에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 응? 어디 어떻게되나 한번 두고 보자고.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영미 씨가 부장님 성희롱으로 신고했대. 대박. 그걸 뭘 신고까지 했대? 몰라, 피바람 불게 생겼어. 그래요. 영미 씨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신입이라 잘 모르겠지만 노 부장이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 간판 스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흠집이 있는 거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뻐서 몇 번 토닥토닥한 걸 성희롱이라고 하기엔 딱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증거가 없다뇨?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좀 쉬어요. 마음도 몸도 힘들다며 여행도 좀 가고. 그래, 그냥 나만 사라지면 되겠지.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적,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면 모두 성희롱이 되죠. 방금 보신 사례의 경우처럼 신입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며 상급자에게 신고했을 때 회사로서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피해자에게 권고사직 처리해 주겠다며 조용히 있으라고 한 건 거의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 누설을 한 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함으로써 있게 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입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남의 일,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전민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응답자의 11%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인데요. 그럼 누가 성희롱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사례에서 행위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대표 임원 등 사용자는 21.4%, 비슷한 직급의 동료는 18.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애를 거절하면 폭언을 하거나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인데요. 사내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벌어진다면 성희롱 피해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지만 회사 분위기를 흐리면서 회사 전체 근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아예 금지하는 사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도 72%나 되었는데요. 전면적으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정하게 징계하도록 유도하면서 직장 내 문화를 자율적으로 형성해갈 기회를 일단 사업주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회사의 대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살인으로까지 비화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원치 않는 구애와 스토킹은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만남을 요구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 심리를 갖게 되는 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지속적인 구애가 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조직 문화의 기본이 되도록 회사의 단호한 태도와 함께 회사의 구성원들도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동료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서로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